자, 반갑습니다. 전 영어교육의 인설건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릴릭스 그래머 태1강 그 해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저희가 본격적으로 태에 관한 여러가지, 특히나 그 수동태에 관한 여러가지 문법 사항들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태란 무엇이며 태의 그 의미란 무엇인지 좀 더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아무렴 앞으로의 모든 그 태에 관한 수업들, 문법 사항들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이번 시간에 다루었던 이 태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은 정말로 어렵다. 또한 그만큼 쓸모가 없다. 그만큼 이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태에 관한 그 개념들을 간단히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고 문장을 꼼꼼히 해석한 뒤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태 이해입니다. 우리가 태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이건 알고 있어요. 무슨 태가 있고 무슨 태가 있냐? 바로 능동태가 있다. 그리고 수동태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죠. 이 두 가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능동태라는 것은 일단은 주어를 보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수동태도 마찬가지로 이 주어를 보고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쓰여있는 이 주어 자체가 행위, 그러니까 의미를 따져보았을 때 이 주어가 행위의 주체가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얘는 능동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다고. 기억나십니까? 자, 다음에 우리가 수동태라고 얘기했을 때는 쓰여있는 이 주어 자체가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바로 대상이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는 역시나 수동태라 부른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이에 관해서 제가 진짜 지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로 언어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된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다시 우리가 주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바로 행위를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자, 다음에 수동태, 즉 대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행위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바로 당하는 입장이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로 간단한 이 태에 관한 개념이 있죠. 이것을 제가 문장을 한 번 더 보면서 꼼꼼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셰익스피어, 문장 내 주어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 되겠죠. 다음에 wrote가 보이죠. write라는 행위, 즉 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동사의 과거형이죠. 즉 썼습니다. 무엇을 썼냐면 로미오 앤 줄리엣을 썼죠.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잘 보세요. 이제는 의미를 따져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write라는 행위가 보이죠. 이랬을 때 write, 즉 쓰다라는 행위를 하는 게 누구냐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다고요. 다시 의미상 누가 쓰는데, 즉 행위의 주체가 누군데 쓰다라는 행위를 하는 입장이 누구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굽니까? 셰익스피어죠. 됐죠? 다시 행위를 하는 입장, 즉 주체가 누구냐면은 여기에서 주어로 실현되고 있는 셰익스피어다 라는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랬을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능동태라 부른다 정리를 했다고요. 다시 한 번 더. 무엇을 보고서 우린 능동태라 부르느냐? 문장 내에 쓰여있는 주어가 행위를 하는 주체가 될 때는 능동태다. 됐죠? 자,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로미오 앤 줄리엣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주어로 실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로미오 앤 줄리엣입니다. 자, 여기서 의미 따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written이 보이죠? 이 written이라는 것은 그쵸, write, 쓰다라는 뜻을 가진 write의 pp형, 과거 분사형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일단 행위를 들고 와보는 거야. 즉 쓰다를 한번 들고 와본다고요. 이랬을 때 여기에 지금 주어로 실현되어 있는 로미오 앤 줄리엣이 행위의 주체가 아니지. 즉 쓰다를 하는 입장이 아닐 거 아니야. 이게 되시죠? 쓰는 입장이 아니고 쓰임을 당하는 입장이지. 다시 로미오 앤 줄리엣이 쓰임을 당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 뭘 보고서 우리는 수동태라 부르느냐? 바로 뭐냐면 쓰여있는 이 주어 자체가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뭐일 때? 대상일 때가 있어. 당하는 입장일 때가 있다고. 지금 그거죠.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이 희곡 자체가 쓰여진 거죠. 됐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바로 이러한 의미 관계가 성립이 될 때 이것을 우리는 수동태라 부르더라. 진짜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안, 능동태와 수동태에 대한 그 개념 자체를 언어적으로 이해 좀 해주시고 꼭 좀 암기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셰익스피어는 썼는데 로미오 앤 줄리엣을 썼다. 누가 쓰는 거냐면 주어인 셰익스피어가 쓰는 거니까 얘는 능동이다. 즉 능동태다. 다음에 밑에 거 로미오 앤 줄리엣은 쓰여졌죠. 누구에 의해서냐면 바로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쓰여진 것은 무엇이냐면 쓰여진 것은 무엇이냐면 로미오 앤 줄리엣, 즉 주어니까 얘는 수동태다. 됐죠? 대상이 지금 주어입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행위의 대상을 주어로 쓰면, 즉 당하는 대상을 주어로 쓰면 우리는 이것을 수동태라 한다.
챙겨가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문장 한번 보면은, 자, 그래서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만하면 정리가 좀 되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장을 보고서 얘가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것을 의미를 가지고서 고민을 해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주체인지 대상인지, 물론 이거에 관한 언어적인 고민을 하긴 하는데, 해야 하긴 하는데, 이 고민을 계속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에 관해서는 저희가 울릭스 그래머 베이직을 하면서도, 그리고 그 그래머 중에서도 CJ를 다루면서도 정말로 많이 마주친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그치? 우리가 어떤 문장이 수동태임을 좀 더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찾으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뭡니까? 눈앞에 BPP가 보인다면 얘는 그냥 수동태야. 이해되십니까? 즉 수동태가 눈에 딱 보였을 때는 우리가 해석을 기계적으로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넣으면 끝나 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다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봤을 때 1번, 2번, 3번 싹 다 뭐가 보입니까? 그치? BPP 다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다 라고 그냥 빠르게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다 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의미 판단을 하다 보면은 얘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 것이다, 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좀 더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는 BPP만 찾으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그치? 여러분들 정작 이 수동태를 알아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BPP만 찾으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해석이죠. 여러분들은 이에 관해서 고민을 면밀히 해주셔야 된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도 지금 B 기분이 보이고 여기에도 B 기분이 보이는데 이거 해석 좀 달리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다고요. 무슨 말이냐? I was given. 수동 해석해봐. give가 주다니까 나는 받다라고, 여기서 시제 살려서 읽으면 받았다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즉 여기에 적절한 수동 해석은 받았다가 맞겠죠. 다음 밑에 거 볼게요. 주어 자체가 that watch잖아. 그 시계가 받았다는 좀 이상하죠. 이해되십니까? 결론은 같은 수동태라서 치더라도, 같은 형태의 수동태라서 치더라도 주어 자리에 어떤 명사가 적혀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좀 유연하게 달리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that watch, 그 시계는, 그쵸, 수동 해석하면 받았다가 아니고 주어졌다가 맞겠죠. 일반적으로 주어 자리에 사람이 나오면요, 이렇게 사람이 나오면 be given을 받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처럼 사물이 나온 경우에는 주어졌다라고 의식적으로 좀 수동 해석을 바꿔 주셔야 된다고요. 이에 관련해서는 제가 알아보는 것과 해석하는 거 완전히 다른 문제다, 정말로 한국어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자, 위에 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뭐 했냐면은 받았죠. 근데 무엇을 받았냐면은 그 시계를 받았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그쵸? 몇 년 전에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 분석을 좀 간단히 해보면 얘가 지금 주어가 되고요, 얘는 동사고요, 얘는 직접 목적어다, 이 정도로 분석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좀 배울 거니까 여기에서는 해석부터 한번 챙겨가보자 이겁니다. 여튼 주어 자리에 사람이 적혀 있으면 이 give라는 동사를 수동태로 젓는 경우에는 받다가 맞다, 여기서는 받았다. 됐죠? 다음 2번입니다. That watch, 그 시계가 주어죠. 그런 다음에 받았다 아니고 뭡니까? 주어졌다. 그 시계는 주어졌죠. 근데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나에게 몇 년 전에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역시나 해석만 그 시계, 즉 사물이 주어인 경우에는 give라는 동사의 수동태는 주어지다 정도로 해석을 한다. 자, 다음에 3번입니다. A house, 집 한 채가. 자, 다음에 여기 지금 수동태 보이시죠? 수동태 맞는데, 자, 여기에서 see 보이십니까? 자, see 뜻 뭡니까? 보다가 되겠죠. 자, 보다라는 see 수동 해석해 보십시오. 됩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금 수동태라는 거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알아보는 것과 해석하는 것은 약간 다른 문제다.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지금 해석을 하려면 약간 시간이 걸릴 거야. 근데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얘를 흔히 보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동태 해석을 좀 의식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뭘 동원해보는 게 괜찮냐면요, 한자 있죠? 한자를 좀 동원해보는 거야. 다시 보다라는 말하고 목격하다는 같은 말이죠. 또는 이것도 괜찮습니다. 관찰하다. 됐죠? 이랬을 때, 즉 목격이란 말, 관찰이란 말, 뭔가 한자어이긴 하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보다라는 말을 수동 해석하는 게 좀 어색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면
관찰하다, 목격하다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한자로 바꾸어가지고 여기다가 되다를 한번 붙여보라 이거죠. 즉 수동태로 바꿔보라 이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집 한 채가 목격되었다. 관찰되었다. 좀 더 괜찮잖아. 이해되시죠? 근데 어디에서? At a great distance. 뭡니까? 먼 거리에서 정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편의성은 얘도 전치사의 그 목적어이긴 한데 얘를 하나의 수거 또는 연어로 챙겨와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냐? 주어에 따라서 수동태의 해석은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에서도 목격되다처럼 뭔가 한자를 동원해서 좀 더 센스 있게 언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센스 있게 처리를 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다음에 4번, 5번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좀 더 알아봤냐면 그쵸? BPP는 수동태라며. 그런데 비동사뿐만 아니라 비동사와 유사한 동사들 그 중에서도 이 get 나왔죠? get이라는 동사도 우리가 get pp로 썼을 때는 수동태로 볼 수 있다,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의미 차이가 있었다라고도 말씀드렸죠. 다시 우리가 BPP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것은 일종의 상태를 뜻한다면 get pp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그쵸, 동작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get pp로 쓰는 경우에는 동작이 강조되며 BPP로 쓰는 경우에는 상태가 강조된다. 이 정도의 차이였다. 말씀드렸죠. 밑에 한 번 더 읽어드리면 BPP는 상태를 강조하며 get pp는 행위를, 즉 동작을 좀 더 강조해요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5번 뉘앙스 차이를 한번 문장을 보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My parents 누굽니까? 그쵸. 내 부모님들은 were married 결혼한 상태였다 정도로 읽어주신다고. 다시 BPP는 우리가 상태를 강조한다며 그러니까 좀 더 유연하게 상태였다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괜찮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부모님들은요 결혼당한, 즉 결혼한 상태였죠. 과거에 그랬다는 거야. 근데 언제냐면은 when 접속사 내가 시작했을 때. 근데 뭐 하기를 시작했냐면 걷기를 시작했죠. 내가 걷기를 시작했을 때쯤에는 내 부모님들은 결혼한 상태였다. 됐죠? BPP는 상태를 강조한다 이겁니다. 자, 다음에 5번 His brother got married to one of my friends yesterday 정도 되는데 자 보세요. 자, his brother 그의 남자 형제는 자 여기에서는 BPP가 아니라 get pp가 쓰여 있죠. get 동사의 과거형이 가시니까 자 뭐가 강조된다? 동작 강조. 역시 수동태긴 한데 여기에서는 결혼한 상태다, 상태였다 이런 해석이 아니라 결혼식이라는 행위를 올렸다는 거야. 즉 결혼식을 올렸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신다고.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그의 남자 형제는 결혼식을 올렸는데 결혼하게 되었는데 누구에게 결혼하게 된 거냐면은 바로 one of my friends 내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되겠죠. 전치사의 그 목적어. 근데 언제입니까? 어제요. 다시 한 번 더 최종해서 그의 남자 형제는 결혼식을 올렸는데 어제 결혼식을 올렸다는 거야. 바로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에게.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복습. BPP 같은 경우에는 상태를 강조하며 get pp 같은 경우에는 동작을 강조한다. 되었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뭘 물어보고 있느냐? 그치. 다음 문장을 능동태랑 수동태로 한번 구분을 해보라 라고 하고 있죠. 자, 뭐만 찾으면 됩니까? 그치. BPP가 보인다면은 수동태, 그게 안 보인다면은 능동태. 그래서 빨리 한번 찾아보면 A번은 수동태 보이십니까? 자, 다음에 B번은요. has네요. has는 완료형이지 수동태, 즉 수동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능동, 얘는 수동. 다음에 쭉 가서 be adjusted 보이십니까? 수동태, 그래서 수동. 이 정도로 적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해석을 좀 빨리 해보면 my car 뭡니까? 내 차는요 이전에 얘는 지금 부사입니다. 부사 수식어. 그리고 수동태 딱 보이는데 자 own이 가지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한자로 좀 바꿔보면 소유하다라고 할게요. 자 수동해석 되죠? 뭡니까? 소유되었다. 이전에 내 차는요 이전에 소유되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흔히 우리가 BPP 뒤에서 또 한 번 더 다루겠지만은 BPP 뒤에 by를 쓰면은 이 by는 의해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reckless teenager 뭡니까? 부주의한 굉장히 조심성 없는 험악한 어떤 10대에 의해서 소유되었다. 되었죠? 다시 한 번 더. 내 차는요 이전에 소유되었는데 부주의한 10대에 의해서 소유되었다 정도가 되겠죠. 자 다음에 B번 Mr. Jones has retired from his position at the university. 여기에서 존이라는 그 사람은 존 씨는요 바로 퇴직했고 지금도 그런데
어디로부터냐면은 그의 직책으로부터. 뭐 편의상은 여긴 retire from 자체를 하나의 타동사로 좀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의 직책으로부터 그는 퇴직했다. 근데 어디에 있는 직책이냐면 그 대학에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얘는 물론 수식어입니다. 자, 다음에 C번. Your salary, 당신의 월급은, 당신의 연봉은 하셔도 상관이 없고 당신의 월급은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월급은 will be adjusted. 자, 여기서 adjust 뜻이 뭐냐면은 조절하다 뜻이거든요. 근데 수동태로 잡혀 있으니까 조절되다에다가 will 붙이면요, 조절될 것이다. 즉 당신의 월급 자체가 약간 조정될 거야, 조절될 거야. to 뭐 하기 위해냐면은 바로 to reflect, 그러니까 반영하기 위해. 여기에서 to는요, 하기 위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무엇을 반영하냐면 the higher cost of living in Seoul 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선은 목적을 하고 잡아보면은 더 높은 가격, 여기선 물가라고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됐죠? 근데 무엇의 물가냐? 생계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cost of living 자체를, 그냥 cost of living 자체를 생계비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생계비, 더 높은 생계비가 든다는 거잖아. 물가가 좀 비싸니까. 어디에서냐면은 서울에서의 생계비가 되겠죠. 서울에서의 생계비. 자,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월급 자체는 조절될 것입니다. to 뭐 하기 위해서냐면은 반영하기 위해서. 바로 좀 더 높은 서울에서의 생계비가 되겠죠. 좀 더 높은 서울에서의 생계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당신의 월급 자체가 조절이 될 것이다. 이 정도가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다뤄봤어요. 다뤄봤는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거든. 정말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 수동태든 능동태든 이 태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 정말로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명언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You may be deceived if you trust too much, but you will live in torment if you don't trust enough 정도가 되는데, 이제 크레인이라는 분은 미국의 어떤 영화 감독이자 배우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You may, 당신은 일지도 모르는데 뭐일지도 모르냐면은 be deceived. 자, 뜻 던져드릴게. deceive 뜻이 뭐냐면은 속이다 뜻이에요. 됐죠? 자, 수동 해석 어렵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한자로 집어넣으셔야 돼. 속이다라는 건 기만하다거든요. 그럼 기만당할지도 몰라. 됐죠? 당신은 기만당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당신이 trust, 믿는다면, 여기서는 편의상 자동사 취급을 할게요. too much, 너무도 많이. 너무도 많이 당신이 누군가를 되겠죠.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너무도 많이 믿는다면은 당신은 기만당할지도 모르죠. 의역하면 속임을 당하는 거잖아. 됐죠? But 하지만 당신은 will live, 살 것이다. in 어디 속에서 살 것이냐면 torment, 여기는 원래 고문이란 뜻도 있어요. 또는 고통이란 뜻으로 의역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당신은 아마 살 것이다. if 만일 뭐 한다면, 당신이 don't trust, 믿지 않는다면, 또 무언가를 생략되어 있으니까 편의상은 자동사, enough는 충분히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안 믿으면서 충분히 무언가를 믿지 않으면서 산다 손 치더라도 그것도 역시나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You may be deceived. 당신은 기만당할지도 모른다. 또는 속임수에 넘어갈지도 몰라. 만일 당신이 너무도 많이 믿는다면, 하지만 당신은 살 것인데 어디에 살 것이냐면 고문이나 고통 속에서 살 것이다. 그죠? 만일 당신이 충분히 믿지 않는다면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너무 많이 믿지도 말며 너무 적게 믿지도 말고 중간점을 한번 찾아보라. 때로는 우리도 믿어야 되고 때로는 의심도 해봐야 돼. 뭐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겠나 싶은데, 하나 더 추가적으로 챙겨가야 할 문법사항은 뭐냐면 앞서서 배웠죠. 즉 시제 강의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절이 미래 표현을 담고 있을 때 시간과 조건을 뜻하는 부사절 내부에서는 현재형을 쓴다는 거죠. 여기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may라는 것도 어느 정도 미래 표현이거든요. 그랬을 때 역시나 if절 내부에는 현재형으로 쓴다라는 거 챙겨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